안녕하십니까. 저는 지금 자인지방의 단어에 관한 책자, 이 홍보 책자입니다. 페이지 수가 상당히 되네요. 약 한 430쪽 정도가 되는 책입니다. 이 책을 보면서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너무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단어라는 것은 본래 중국의 축제입니다. 중국 초나라 때 회왕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이 왕이 있을 때 구른이라는 신하가 정말 정직했다고 하고 아주 머리가 영특한 그런 인물로 전해지고 있죠. 이분이 주위의 신하들 또는 동료들로부터 요사이 같으면 따돌림을 받았다고 그러죠.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이 자신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자기는 그렇지도 않은데도 불구하고 동료들이 자꾸 따돌림을 주고, 자기들끼리만 뭉쳐 있고, 이렇게 해서 그 심한 스트레스로 어느 날 명나수라는 그 초나라의 큰 저수지, 연못이죠. 거기에다가 투신 자살을 했다 하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 소식을 전해 들은 회왕이 구른이라는 인물의 됨됨이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바라서 그날을 구른이를 위한 제를 지는 날로 정했다 하는 것이죠. 그날이 아마 5월 5일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연잎에다가 찹쌀밥을 해서 그 명나수에 뿌렸다. 그 뿌린 이유는 물고기들이 구른이란 그 중신의 시신을 뜯어먹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밥을 던져준 것이죠. 물론 그 왕궁에서는 구른의 시체를 건져내기 위해서 몇 날 며칠 그 구출 작전을 했습니다만 결국 시신을 찾지 못해서 그 마지막으로 이제 급선무로 이제 선택한 것이 연잎에 찰밥을 넣어서 물고기들이 구른의 시체를 훼손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마음에서 간곡한 마음을 담아서 제를 올렸다 하는 것이 단어의 유래가 되었다 하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 시대가 우리나라의 경우는 신라 시대가 되겠죠. 삼국 시대가 되는데 이제 고구려를 거쳐서 신라로 백제로 이렇게 유입이 돼 들어온 것이죠.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도 단어가 그 우리의 그 세시풍수 중에 큰 명절로 이제 대두되게 되는데, 이 단오제를 보통 작은 설날이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단오날이 이제 가까워 오니까 이 단오가 도대체 어떻게 전설이 되고 연행 과정은 어떠한가 하는 데서 많은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이 자인 단오제 역시 이 책을 다 읽어보아도 마치 하나의 전설책을 읽는 것 같고 옛날 이야기를 듣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이 전설이라는 것은요, 현장이 있고 전승되는 통로가 분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자인지방의 단어는 한 장군이 주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바꿔서 보면은 같은 신라시대 때 들어온 그 단어 풍속이 저 대관령에는 보면 강릉이죠. 주신이 김유신 장군입니다. 그리고 선왕신 부신이 당시 낙산사에 주지를 하고 있었던 범일국사라는 분이 부신 선왕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깝게 군위에 보면
대구시 역사에는 편입이 되었습니다만은 군 효령면에 보면 또 장군사당에서 매년 5월 5일 날 단오제를 올리는데, 거기에는 보면은 신라가 삼국 통일을 하기 위해서 진출을 하는 과정에서 그 군위 일대에서 김유신 장군과 신라군이 머물고, 거기에 또 소정방과 이무 장군이 합세를 했다 해서 그것을 기념하기 위하고, 또 그 일대의 군이라는 존재를 크게 부각시키기 위해서 군위의 지명 이름이 군사 군자의 위험이 있을 위자입니다. 그러니까 군위가 위험이 있다 하는 그런 의미를 두고 있는데, 다분히 군사적인 그런 지명, 호칭 또는 유래가 될 수 있죠. 그렇다면은 두 군데는 모두 김유신이다 이거죠. 그리고 경산만이 한 장군이다. 그럼 한 장군은 누구일 것인가? 근데 장군의 이름이 분명하지 않으니까 후대에 와서는 그 한시성을 따른 그 모모씨가 그 한 장군의 실체다 이렇게들 이야기하고 있고요. 후대에 와서는 신라 때의 인물이라고 분명히 주장을 하고 있죠. 또 단호의 그 전성통로를 보면은 신라 때의 전성통로라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한 예로는 단호의 때 그 왜구를 유인하기 위해서 춤을 춘 그 둥근 춤사위의 모습이 신라의 원무와 거의 유사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그 원무는 화랑들의 춤이거든요. 화랑들의 춤이고, 신라 화랑이 반드시 남자만 화랑했냐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 여자도 원화라 해서 많은 귀족들의 그 따님들이 화랑으로 입문을 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물론 왕족의 그 따님도 있고, 또 일반 귀족들의 딸들도 많은 인원이 그 원화로 이렇게 활동을 했는데, 그때 원화와 화랑 두 개의 그 존재가 그 신라 화랑의 실체로 지금까지도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미루어 보았을 때는 그 춤사위 자체가 둥근 춤, 즉 원무라는 것입니다. 그 원무를 그대로 인용해서 왜구를 유인할 때 둥근 그 저수지죠. 그게 이제 부재지 또는 버들지라고도 합니다만, 그 둘레를 둥글게 둘러싸서 꽃을 들고 춤을 췄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은 마치 바깥에서 보면 여인같이 보이는데, 실체는 전부 남자가 꽃을 들고 화장을 하고 머리에도 꽃관을 쓰고 해서 그 여자처럼 꾸몄다는 것이죠. 그때 도천산 정상에 있는 사람 정식적으로 외구가 침입해서 주둔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 노략질을 하기 위해서 저 울산, 울주, 양남, 양북 쪽으로 이렇게 해변을 통해서 올라온 그 여러 도적대들이 지방 단위로 이제 그 숨어 있으면서 양민을 괴롭히고, 또 모든 곡식과 여러 가지 물품들을 약탈해서 자기 나라 가가기도 하고 그 자리에서 먹기도 했다. 그런 지방민들을 괴롭히니까 지방민들은 살기가 몹시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물리치기 위해서 그 군사의 우두머리가 적절한 날을 받아서 왜구를 유인해서 섬멸했다 하는 게 전체적인 스토리입니다. 이 스토리 속에 나타난 여러 인물들을 분석해 보면 그 지방, 자인 지방의 단어가 형성될 시기가 신라, 다시 말하면 통일 신라의 후기라면은 외구에 가장 시달렸던 또 외구의 침입에, 또 외구의 노략질에 골머리를 앓았던 그런 시기가
태종 무열왕 이후의 문무왕 때부터 시작해서 효성왕 때가 가장 심화했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심지어 효성왕 때는 지금의 양남 일대에 왜구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목책을 바닷가에 설치하였다 하는 그런 기록도 있고, 그 목책을 관리하는 지방 관아의 이름까지도 명시를 해서 구역을 분담했다 하는 그런 기록이 사기나 유사에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을 미루어 볼 때는 왜구의 노략질이 가장 심했던 시기가 그 시대쯤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렇다면은 그 시대에는 벼슬아치의 명칭도요, 신라 때 것을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해서 지금 보면은 정판서라고 하는, 정판서는 조선시대에 있었던 관직입니다. 판서라고 명명할 수 있었던가 하는 것이고, 그 기록은 어디에 있는 것인가, 또 누가 그런 직책을 추정했는가, 또 추봉했나 하는 것도 사실상 의문시됩니다. 물론 지역에 어병장을 했던 그 당의 지역의 어병대장이 단오날 제2 현장에 가서 술을 올리면서 정판서 항공이라는 그런 기록을 남겼습니다. 그렇다면 그분이 1592년대에 활동하던 인물인데 그때에도 판서라고 호칭하였다 하는 것을 미루어 보았을 때 자인단오의 생성 시기가 사실 의심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신라 때라면 그런 호칭을 쓰지 않겠죠. 그래서 이것을 한 번 더 재론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이고, 또 자인지방에는 단오의 원천이 될 수 있는 발상지가 큰 저수지입니다. 도천산 아래 저수지인데 자인공단을 준설하면서 모두 메워버리고 지금은 공장이 들어서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단오의 생성 현장을 찾으려면 그 일대를 다시 복원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강릉단오와 같은 그런 세계유산, 또 세계 문화기록유산으로 등재되는 데는 매우 어려움이 없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단오에도 지금 이제 불과 한 20여일 정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만, 그렇다면은 이것이 시대가 자꾸 그리고 세월이 흘러갈수록 문화는요 생존 능력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지방에 있는 학자들이 좀 더 사명감을 갖고 연구를 해서 그 원령은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찾아내고 뜻을 같이 모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 강릉단오도 살펴보면은 김유신 장군이 고구려와 전투 시에 강릉 일대의 난민들을 보호해줬다. 훗날 통일이 되고 난 뒤에 강릉 일대의 그 주민들이 자신들을 도와준 그恩공으로 김유신을 지역의 수호신으로 추앙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단오의 주신으로 또 대관령의 산신으로 이렇게 모시게 되는 것이죠. 이 김유신 장군은 민간신앙에 있어서 천신, 산신으로 추앙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미루어 보았을 때는 김유신 장군과 같은 동시대의 그 인물이 자인지방의 그 노략질하는 왜구들을 물리쳤을 가능성도 고정은 되지 않았지만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점을 좀 더 구체적으로 연구를 하고, 언제까지 늘 한 장군이다, 이렇게만 지칭할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세월이 지나기 전에 이것을
정빙할 수 있는 그러한 자료를 찾아내고 연구를 더 깊게 해서 또 지금까지 밝혀지지 않는 그런 자료를 최대한 천착을 해서 고정하고 방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혹자들은 이 일대도 자인지방에도 등장하는 한 장군이 김유신 장군일 가능성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주장을 하는 이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혀 아니라고 또 반론하는 그런 학자들도 지금 나서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진실은 무엇일까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서둘러서 자인지방 단호가 또 자인지방 단호의 실체가 무엇인가를 꾸준히 연구하고 또 그로써 경산지방의 중심이 되는 단호축제의 그 구심점을 찾아낼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여러분들도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켜봐 주시고 단오날 현장에서 연행되는 그러한 축제 양상도요. 가급적이면 자인 일대의 역사와 그 단오와 관련된 그러한 축제 양상을 또 발굴하고 전승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이 저희 바람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